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거 당일 논란이 됐던 투표소들, 그 해당 선관위의 의결서 전문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얼마나 주먹구구였는지 전해드립니다. 정청래 대표 면전에서 정청래 대표 사퇴하라 목소리가 나온 민주당, 그리고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함께 사퇴하자는 목소리가 나온 국민의힘 소식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정민입니다. 오늘 뉴스에이는 선관위 사태에 대한 일련의 단독 보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부족했거나 부족이 예상돼 추가로 투표용지를 준비한 투표소 모두 140곳입니다. 이들을 담당할 49개 구시군 선관위 의결서를 전체 전문을 입수했습니다. 대체 왜 이들은 투표용지를 적게 찍기로 결정했을까? 그 근거가 나와 있었는데요. 딱 한 곳 제외하고는 모두 과거 투표율만을 근거로 이번에도 투표율이 낮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높으니 문제가 생긴 거죠. 투표용지가 부족할 수 있다 의결서에서 우려한 곳,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백승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채널A가 확보한 49개 구시군 선관위 문건 중 강원 화천군 선관위의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 결정안입니다. 축소 인쇄 제한 근거로 두 차례 대통령 선거와 2022년 지방선거, 2024년 총선의 본투표율을 강조하며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본투표율은 38.7%. 근거로 든 지난 선거 투표율을 모두 웃돌았습니다. 완전히 빗나간 겁니다. 경기 김포와 남양주도 마찬가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본투표율을 축소 근거로 넣어놨지만 이번 선거 투표율이 높았습니다. 결국 김포 일부 투표소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시민들이 대기해야 했습니다. 선거 당일 투표용지를 추가 송부한 투표소는 모두 140곳. 이들을 관리하는 49개 구시군 선관위의 축소 결정안을 전문 분석한 결과 이번 선거 투표율이 얼마일지 예측해본 곳은 수원시 권선구 선관위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과거 투표율만 근거로 투표용지를 축소 인쇄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우려를 명시한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서울 송파구와 광진구 선관위는 축소 인쇄를 의결할 때 회의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과거 선거 투표에만 참고해 투표용지 축소를 결정한 그 과정을 알고 싶어 회의록 요청했더니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네, 의원들의 소신 발언을 저해할 수 있다고요. 궁금한 게 많습니다. 왜 투표율이 낮은 과거 교육감 재선거까지 투표용지 축소 결정 근거로 쓴 이유가요? 이어서 김정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부산 동구 선관위가 작성한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 결정안입니다. 역대 선거 투표율을 감안해 인쇄 매수를 선거인 수의 50%로 축소한다고 돼 있습니다. 참고가 된 선거 목록엔 지난해 4월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투표율도 포함됐습니다. 투표율 21.9%. 지방선거 투표율과는 동떨어질 수밖에 없는 교육감 재선거 과거 투표율이 참고 자료가 된 겁니다. 부산 금정구와 서울 강서구 선관위는 과거 구청장 보궐선거 투표율을 투표용지 축소 근거로 들었습니다.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선거까지 참고 자료로 끌었으니 잘못된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왜 투표용지를 축소했는지 과정이 궁금해 회의록 제출을 요청하자 투표용지가 추가 송부된 투표소를 관할하는 선관위 49곳 모두 거부했습니다. 위원들의 소신 있는 발언을 저해하거나 심도 있는 안건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회의록조차 공개를 안 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지금 안하무인격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냐. 법원에서도 회의록 비공개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했다며 재차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이 선관위의 부실 관리 끝도 없습니다. 이번에는 개표 결과를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1104명의 유권자 표심이 누락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전북선관위 사흘이 지난 뒤에야 중앙선관위에 보고했습니다. 왜 늦게 보고를 했냐? 그 이유는 더 기가 막힙니다. 남영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주 완산구 선관위원장이 선글라스를 쓴 채 황급히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있었는데 사고 입력 관련해서 어떤 게 원인이라고 보실까요? 지난 3일 전북 교육감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표 1,104명을 누락시킨 게 뒤늦게 밝혀지면서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선거 당일 중화산 1동 투표 사무관은 투표록에 1투표소 대신 3투표소를 썼습니다.
그 결과 3투표소 개표가 2번 반영됐고 1투표소 유권자 1,104명의 표심은 누락됐습니다. 선거 이틀이 지나서야 이 오류를 파악했지만 이미 개표가 마무리돼 수정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전북선관위는 뒤늦게 오류를 파악해놓고 사흘 뒤에야 중앙선관위에 보고했습니다. 취재진이 바로 보고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인 3일 밤새서 일했다며 주말이 지난 뒤 월요일에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락을 좌우하지 않는 경미안건은 규정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오늘까지도 1투표소의 표심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를 누락한 선관위. 뒤늦게 안 것도 모자라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그런데 선거 당일 개표 결과를 잘못 입력한 투표소 또 나왔습니다. 이번엔 경기도 선관위인데 후보의 표수를 반대로 적거나 중복 입력하면서 또 표심이 왜곡됐습니다. 뒤늦게 대국민 사과문을 냈습니다. 박재 기자입니다. 경기도 선관위는 6.3 지방선거 경기도 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개표 결과가 잘못 입력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대국민 사과문을 냈습니다. 경기도 선관위에 따르면 오류가 있었던 곳은 성남시 중원구 금강 2동 제3투표소와 광주시 초월읍 제2투표소입니다. 경기도 교육감은 안민석 후보와 임태희 후보 양자 대결이 펼쳐졌던 곳. 성남시 투표소는 투표용지가 안민석, 임태희 순이었는데 반대로 입력했습니다. 임태희 337표, 안민석 368표로 공표됐지만 정확한 결과는 반대인 임태희 368표, 안민석 337표. 광주시 투표소는 중복 입력돼 임태희 668표, 안민석 582표로 공표했지만 임태희 869표, 안민석 798표로 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개표 결과 두 후보의 순위는 바뀌지 않았지만 1위 안민석 후보와 2위 임태희 후보의 득표수 차이가 47표 줄어들었습니다. 경기도 선관위는 모든 유권자에 깊이 사과드린다며 향후 투 개표 관리 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지만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네, 단독 보도 하나 더 이어갑니다. 어제 법원이 현장 검증 나갔을 때 못 찾은 잠실 투표소 투표용지 보관함. 선관위가 이미 폐기했다고 밝혀서 논란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 투표지 보관 상자가 총 7개였던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중 6개를 누가 폐기했는지를 두고 선관위와 주민센터의 설명이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정윤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 어제 법원의 현장 검증에선 인쇄 매수 1,900매라고 적힌 투표용지 보관 상자는 찾지 못했습니다. 원래 이 상자는 모두 7개였습니다. 어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센터에서 상자를 받아 폐기했다고 밝혔는데 송파구 선관위는 나머지 6개를 주민센터가 자체 폐기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건 자체 폐기한 것 같아요. 우리한테 다른 거 장비 반납할 때 하나만 딸려온 것 같으니까. 하지만 주민센터 측은 반박하고 있습니다. 투표소를 치우며 찾은 1개 외에는 보지도 못했다며 자체 폐기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투표용지 보관 상자 6개가 어떻게 폐기됐는지 양측 말이 엇갈리는 겁니다. 이 상자는 지난 5일 투표함 반출 직후 때는 투표소 안에서 여러 개가 있는 게 포착됐습니다. 선관위가 이 상자를 내부 지침에 맞게 폐기했는지도 논란입니다. 지방선거 관리 지침상 선거 물품은 선관위가 직접 회수해 폐기해야 하지만 선관위는 이 상자가 선거 물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어제 폐기한 상자 개수를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해 의도적으로 누락한 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윤아입니다. 경찰이 선관위를 상대로 7곳 동시다발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이 선거 당일 투표용지의 보관 장소, 수량, 잔여 매수 등을 기록해 놓은 자료, 투표 록을 압수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홍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파란색 상자를 든 경찰 수사관들이 사무실 밖으로 나옵니다. 경찰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9시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을 하고 나오는 겁니다. 어떤 자료 중점적으로 보셨어요? 포렌식에 필요한 자료 가지고 나오신 겁니까? 압수수색 대상은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송파, 서초 등 지역 선관위 모두 7곳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10명이 직무유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오늘 경찰은 6.3 지방선거 당일 각 투표소에서 작성한 투표록을 확보했습니다. 투표록은 선거 당일 투표용지 보관 장소, 수량과 잔여 매수 등을 기록해두는 서류인데 강남 선관위에선 126구에 투표록을 압수한 걸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투표록 분석을 통해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언제 보고됐고 어떤 대응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오늘 압수수색 대상에는 처음으로 선관위 전산망 서버도 포함됐는데 선관위 직원들의 메신저 기록과 보고 문서 등을 확보할 목적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증거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선관위 인사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홍재입니다. 자, 이 방금 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조사에 나서고 있는 선관위의 진상규명위원회 두 번째 회의가 끝났습니다. 자, 매일 회의를 열겠다는데 오늘 의미 있는 결론이 나왔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이솔 기자, 뭘 좀 밝혀냈습니까? 네, 선관위 진상규명위는 조금 전 브리핑을 했는데요. 이 송파구 선관위 직원 채팅방을 전부 확인한 결과 이 혼란이 극심했는데 선관위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송파구 선관위에 추가 교부된 무번호 투표용지도 이전 선거보다 8분의 1 수준인 2,000장만 나눠졌다고 하고요. 그 결과 일련 번호가 없는 투표용지와 인근 투표소 투표용지가 뒤엉켜 유권자들에게 배부됐다고 했습니다. 오늘 선관위 진상규명위 회의는 어제에 이어 두 번째죠. 오후 4시 시작했으니 2시간 반 정도 진행한 겁니다. 위원회는 어제 첫 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 시 대응 매뉴얼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죠. 오늘은 선관위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선거 당일 시간대별 대응이 적절했는지 검증했습니다. 제가 위원들을 취재하니 투표용지 수량을 줄인 과정과 투표용지 배부가 지연된 경위를 상당 부분 파악했다는데요. 한 위원은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선관위가 추후 설명이나 수치를 바꾸지 못하게끔 기초조사를 탄탄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가 요구 자료를 모두 제출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열흘 내 진상조사가 가능할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학생들에 이어 이번엔 고등학생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고3 학생들 이번 지방선거 생애 첫 투표를 했지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보면서 교과서로 배웠던 민주주의는 어디에 있냐고 어른들에게 물었습니다. 손주영 기자입니다. 고등학교 교정에 붙은 대자보입니다. 투표 한 장에 무게를 묻는다는 제목으로 학생회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겁니다.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품게 될 것 같고 선거 기관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크게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투표용지 부족과 참정권 침해 사태의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 한 고교의 선언문에는 교과서에서 배운 민주주의는 어디로 갔느냐는 어른들을 향한 질문도 담겼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다 담기지 않은 선거는 공정성이 많이 훼손된 선거라 생각했습니다. 학생회나 동아리 명의로 종이 대자보를 내걸거나 온라인에 시국 선언문을 올린 고등학교는 경기, 부산, 강원, 경북 등지에서 최소 9곳에 이릅니다. 대학가도 어제 18개 대학 총학생회에 이어 오늘도 아주대생 130명이 시국 선언에 나서는 등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청년들의 비판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주영입니다. 자, 여야 원내 지도부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논의하고자 처음 만났습니다. 국정조사까지는 뜻을 모았는데요. 특검 도입엔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다룰 국정조사 실시에 뜻을 모았습니다. 국정조사가 있는데 다행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이 없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후반기 원구성이 되기 전에 양당이 국정조사에 합의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다음 주 특위 구성을 마무리하고 바로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위원 수를 의석 비율대로 하자는 민주당과 동수로 하자는 국민의힘 사이에 이견도 있습니다. 특검 추진도 의견이 갈립니다. 야당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동시에 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일단 국정조사로 원인을 찾고 특검은 차차 고민해보자는 입장입니다. 정부 여당은 합수본이라는 꼼수를 포기하고 특검을 수용하길 바랍니다. 특검을 하더라도 음모론이 뒤섞인 엉터리 특검으로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장동혁 대표 등 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재선거 실시와 관련해선 여야 원내 지도부 모두 부정적인 입장으로 전해집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자, 아는 기자 정치부 남용주 기자 나왔습니다. 남 기자가 지금 이제 성관이 사태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처음부터 취재를 중인데 어때요? 취재를 하다 보면 그 해명이 더 황당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전북 성관이 뭐라 그럽니까? 네, 성관이에 물어볼 때마다 이해하기 힘든 황당한 답변이 좀 많았습니다. 전북 교육감 선거도 마찬가지인데요. 투표소에서 잘못 기입하는 바람에 유권자 1,104명의 표심이 허공으로 사라진 거잖아요. 매우 엄중한 사안인데 중앙선관위에 뒤늦게 보고한 이유 물었더니요. 휴일이라서였습니다. 현행법상 당선인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규정에 없다고요. 보고를 받은 중앙선관위도 이 시스템을 수정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며 아직도 정확한 결과를 반영하지 않았고요. 오늘에서야 전북 선관위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1,104명, 4시간을 쪼개서 한 표 행사하겠다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당락이 좌우되지 않더라도 선관위가 그토록 강조했던 소중한 한 표인데 민심을 정확히 반영해야 할 선관위가 과연 할 말이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좀 살펴봐야 돼요. 투표용지가 당일에 부족했어요. 그래서 새 투표용지 도입을 할 때 그때 이제 1년 번호가 원래 투표용지에 적혀 있어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수기로 썼어요. 요것도 지금 누락 여부가 지금 불투명합니다. 네, 아직도 사실 상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요, 투표용지는 1년 번호를 부여해 인쇄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1년 번호가 없으면 실제 투표소에서 나간 게 맞는지 아니면 복사본은 아닌지 확인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투표용지가 부족하다 보니 이 1년 번호가 없는 용지가 각 투표소에 나갔었는데요. 투표소에서 수기로 일일이 1년 번호를 적었습니다. 이 1년 번호에 과연 착오가 없을지도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착오가 없는지 물었더니 선관위 모른다고 합니다. 확인해봐야 한다고요. 그런데 투표 후 8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파악이 필요하다는 게 좀 이상하죠. 제가 오늘 이제 저희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는데 투표용지를 이제 축소하기로 결정한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어떻게 했는지 회의록을 달라 그랬더니 그것도 못 준다 그래요. 맞습니다. 선관위의 기본 입장은요. 국민 혼란과 선관위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입니다. 회의록이 공개되면 위원들의 소신 있는 발언을 저해야 한다는 겁니다. 소신 있는 발언이 뭐냐? 이름을 빼고 제출하면 되는 거 아니냐 물었더니 그래도 누군지 특정이 될 수 있고 발언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어서 비공개가 원칙이랍니다.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라도 국민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 기자 남용주 기자였습니다. 네, 서울 잠실 올림픽 경기장 개표소 봉쇄가 오늘로 7일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상치 못한 곳으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이 경기장에 사무실을 둔 체육단체들이 안으로 들어가질 못하면서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오늘 일터를 돌려달라며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오세정 기자입니다. 송파구 개표소가 있는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앞.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 구호를 외칩니다. 개표소로 쓰인 이곳 체육관을 시민들이 봉쇄하자 출입이 막힌 12개 체육단체가 길을 터달라고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우리도 같은 시민이라고 적힌 팻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자회견 도중 여성 한 명이 난입하는가 하면 기자회견용 마이크 선까지 뽑히자 회견장은 금세 재선거 요구 구호로 뒤덮입니다. 출전 준비가 막혔으며 체육단체들은 며칠째 업무가 통째로 마비됐다며 발을 동동 구릅니다. 다음 주 인도에서 열리는 아시아 선수권 대회를 앞둔 펜싱 국가대표팀은 사무실에 있는 법인카드 등을 쓰지 못해 대회 참가비도 못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참가비도 못 내고 지금 호텔 예약도 이런 형편이고 우리 신용을 믿고 좀 해달라 요청하고 있고. 체육단체들은 경찰과 체육관 진입 방법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 진입 시도가 이뤄지면 시민들과의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오세정입니다.
네, 불똥은 현장 경찰들에게도 튀었습니다. 일부 시민들이 개표소 주변에 배치된 경찰관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일이 벌어진 건데요. 자괴감을 호소하는 내부 목소리에 경찰 일선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데 현장 모습 바뀌었을까요? 장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쪼그리고 앉아있는 경찰을 애워싸고 있는 시민들. 저기 어디예요? 공사장 아니에요. 공사장. 올림픽공원 개표소 주변에 배치된 경찰관이 중국 경찰 아니냐며 조롱받는 모습입니다. 경찰 내부망에 자괴감을 호소하는 글까지 올라오자 서울 송파경찰서장은 오늘 모욕 행위가 계속되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경고하라고 일선 경찰관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폭행이 발생하면 적극 대응하라는 지시도 내렸습니다. 원칙 대응 기조가 전해진 현장 상황은 어떨까? 경찰은 1시간마다 근무를 교대할 때마다 불필요한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줄로 서서 인파 사이를 이동했습니다. 앞서 SNS에서 확산된 영상처럼 농성 중인 시민들에게 소속이나 이동 목적 등을 밝히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근무 교대만 할 수 있도록 좀 길을 좀 터주십시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도 정당한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명백한 불법 행위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진우입니다. 네,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에 대한 조롱과 풍자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대구의 한 선관위 청사로 추정되는 건물에서 누군가 골프 스윙을 하는 듯한 영상까지 퍼지면서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건물에 비치는 카메라, 창문 너머로 남성이 포착됩니다. 그런데 이 남성, 뭔가를 잡고 스윙 연습에 한창입니다. 대구한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에서 포착됐다는 영상인데 골프 연습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촬영 시점이 언젠지 실제 상황이 맞는지도 파악되지 않았지만 선관위의 기강회의를 질타하는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구시 선관위는 시점이 특정 안 돼 사실관계 파악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의혹에 대해 엄중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 남성이 중앙 선관위 앞에 현수막을 내겁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매진, 문구가 선명합니다. 이번엔 포스터를 펼칩니다. 투표용지를 쥐고 있어야 할 손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습니다. 기발한 공공 캠페인으로 유명한 이재석 씨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풍자하는 퍼포먼스를 벌인 겁니다. 손에 그 투표지를 쥐고 투표함에 넣는 이미지를 유아기 때부터 우리는 봅니다. 이제 와서는 어른들이 투표지 없는데 이래버리니까 이거 얼마나 큰 배신감일까. 선관위는 퍼포먼스를 제지하고 현수막을 뗐습니다. 이 씨는 청년 광고인들과 함께 선관위를 풍자하는 공모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정청래, 장동혁 두 대표의 리더십이 기로에 섰습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면전에서 정 대표 사퇴 요구가 나왔습니다. 정 대표의 어제 정권은 짧다 발언에 대해서도 친명은 맹폭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의원총회 생중계. 친명 천준호 원내수석 부대표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네, 원내대표와 사전에 협의가 충분히 있지는 않으셨던 상태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친명은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정 대표 발언도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하는 늘상 정치적인 레토릭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정말 부적절했다. 정말 대단한 실언이다. 정청래 표 1인 1표제, 친명 지적도 쏟아졌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사실상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민심과 당심이 사실상 좀 같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봉건우 전국대학생위원장은 청년층 등 전략 세대로까지 시선을 돌려야 한다며 1인 1표제의 청년층 소외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가 참석한 채 오늘 오후에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비공개로 전환되자 친명은 면전에서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장철민 의원은 정 대표가 당대표에 다시 도전할 의사가 있으면 오늘 사퇴하는 게 맞다고 했고, 임미애 의원은 당 지도부가 갈등 관리 못해 아쉽다는 취지로 지도부 책임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의견들 중에는 나오기는 했는데요. 정청래 대표는 내일 광주로 갑니다.
돌파구를 찾기 위해 호남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지원입니다. 이렇게 친명 진영의 맹공을 받고 있는 정청래 대표. 오늘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토론회에 참석해 이렇게 말하며 대통령을 띄웠습니다. 하지만 1인 1표제 공격엔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친청계도 정 대표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이해주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기념 토론회에 참석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한민국은 이재명 대통령 보유국이라며 추켜 세웁니다. 이재명 대통령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의 상수로 자리 잡았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재명 대통령 보유국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각 분야 성과를 들으며 밑줄 긋고 받아 적습니다. 이에 앞서 의원총회에선 단결을 강조했고 이재명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고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이다. 면전에서 사퇴 요구를 듣고도 말을 아낍니다. 잘 들었습니다. 어떤 입장이라도 좀 있으실까요?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친명들이 문제 삼는 1인 1표제에 대해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친청계도 엄호에 나섰습니다. 이원택 전북지사는 해당 행위는 반드시 징계해야 한다며 송영길 의원을 직격했고 김영환 당대표 정무실장도 오전엔 1인 1표를 부정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다. 속내가 참 투명하다. 오후엔 정 대표 불출마를 꺼낸 박지원 의원을 비판하는 글을 연이어 올렸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영국 외신과 가진 이 인터뷰 발언이 화제입니다. 나도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꽤 높다, 이런 발언. 영국 외신은 청와대의 저주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친명계 의원들 일제히 이 발언을 앞세워 대통령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공개된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들이 다수 탄핵되거나 구속된 전례에 대해 본인도 악순환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꽤 높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전 받고 있던 재판 5건은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친명계 의원들은 이 발언을 앞세워 대통령 지키기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SNS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썼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떠나보낸 뒤 지몬미, 자책과 슬픔이 남아있다며 후회의 역사를 반복하지 말자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친명계 강두구 최고위원도 청와대의 저주 우려 기사에 마음이 참 무거웠다며 당정청이 하나가 돼야 이재명 대통령을 지킬 수 있다고 단결을 호소했습니다. 당의 분열에 대한 친명 진영의 위기감이 반영된 동시에 정 대표를 향한 경고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네,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 벨기에에 이어 두 번째 방문국 이탈리아에 도착했습니다. 이탈리아는 매년 단 2개국 정상만 국빈 초청하는데 이번에 우리나라가 된 겁니다. 전투기 호위부터 남달랐습니다. 로마에서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탄 공군 1호기가 이탈리아 영공에 진입하자 유로파이터 전투기 2대가 호위 비행합니다.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의 초청으로 국빈 방문한 이 대통령을 하늘에서부터 환대한 겁니다. 로마 다빈치 국제공항에는 태극기를 상징하는 모자를 쓴 병사들이 레드카펫 양옆에 도열했습니다. 어제 벨기에 브뤼셀에선 유럽연합과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안보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의 안보 방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비밀 정보 보호 협정 체결 협상을 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For example, today young Europeans are filling entire arenas to see BTS and Blackpink perform. That Korea is one of Europe's closest partner. 이 대통령은 잠시 뒤 이탈리아 무명 용사의 묘에 헌화한 후 마타렐라 대통령이 주관하는 국빈 만찬에 참석합니다. 로마에서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도 장동혁 대표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초재선 25명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에게 장 대표 사퇴 논의할 의원총회를 열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진정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한다면 그만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시는 게 맞습니다.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25명이 장동혁 대표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장 대표 사퇴 요구가 공식적으로 나온 건 처음입니다. 장 대표에게 이번 선거 패배 책임이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지방선거의 패배가 이재명 대통령 책임이냐 정청래 대표의 책임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논하겠지만 저희 당 입장에서 이번 지방선거의 패배는 장동혁 당대표 때문이라는 게 너무 명확한 거잖아요. 우리 지도부가 지원 유세를 갔던 곳은 전패했습니다. 장 대표가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주장하며 당을 죽음의 길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황교안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은 오늘 정점식 원내대표와 만나 장 대표 사퇴를 논의할 의원총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까지 생각을 하고 연락 주겠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의원총회에 대해서 소집은 동의를 하셨는데 시기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신다. 국민의힘 당권파 김민수 최고위원은 소장파가 아닌 무소속 한동훈 복당파일 뿐이라며 이들을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네, 어제는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가 대폭발하더니 오늘은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에서 공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친한계 우재준 최고위원이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지도부 동반 사퇴를 요구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최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저는 우리 지도부에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우리 모두 사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 친한계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 선거 책임을 회피하지 말자며 지도부 동반 사퇴를 요구하면서 충돌은 시작됐습니다. 역시 철없는 소리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것 같습니다. 논쟁은 이따가 합시다. 그리고 단둘이 조용히 합시다. 굳은 얼굴로 정면만 응시하던 장 대표. 추가 발언을 자처해 책임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당 지도부에 어떤 선택을 요구하거나 그 길을 열려면 110명의 의원님들께서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답을 먼저 주셔야 된다고. 당권파 김민수 최고위원도 장 대표를 엄호했습니다. 여기에서 당이 아니라 개인의 계파를 위해 뛰려고 합니까? 지도부는 당원이 뽑아주셨으면 당원을 위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도 우 최고위원이 조 최고위원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또 고성이 오갔고 신동욱 최고위원은 사퇴할 의사가 있으면 혼자 하라며 우 최고위원을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린 놈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는 매우 부적절한 이야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1년 동안 더 버티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네,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민심을 전하겠다고 예고했던 오세훈 서울시장. 오늘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직격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부동산 실패에 빨리 감기 버전이냐고요. 한 조사에선 보수 대선 후보 주자 1위를 기록했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보다 취임 1년 기준 서울 아파트값이 더 크게 올랐다는 한 통계 수치를 인용하며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권 부동산 실패에 빨리 감기 버전이냐, 이제는 공급 확대와 시장 정상화라는 현실의 길로 방향을 전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부동산 표심을 앞세워 대통령과 각을 세우며 차기 보수주자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오 시장은 한동훈 의원과 장동혁 대표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당선 후 첫 서울시회에 나선 민주당 시의원과 GTX 철군 누락 사고 책임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가장 쉬운 한국어로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10월 31일 이후로 17번 공식 대면 미팅을 했고 제가 좀 볼 수 있게 시간을 주세요. 이 질문은 그리 다답하기 어렵지 않을 누가 겁니다. 누구를 만났는지를 알아야 답변을 드리죠. 채널A 뉴스 손입니다.
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 오늘 국회를 왔는데요. 장동혁 대표를 향해선 보수 재건 걸림돌이라며 사퇴를 촉구하면서도 새로 선출된 정점식 원내대표에겐 함께하고 싶다며 축하난을 보냈습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부산에서 당선 인사를 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 오늘은 본회의 참석차 국회를 찾았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보수 재건의 걸림돌로 작용해온 것이 장동혁 대표입니다. 이제 물러날 때를 알아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선관위 투표용지 부실 사태에 집중해야 한다는 장 대표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그분이 없으면 더 집중될 수 있을 거예요. 자기의 연명을 위해서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올라타서 피켓 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보수 정치를 더 우습게 만들고 있다라고. 반면 어제 선출된 당권파 정점식 원내대표에게는 축하난을 보냈습니다. 보수를 재건하고 대한민국 중영추를 바로 잡자는 생각에 공감하는 분들이라면 저는 모두 함께 가고 싶습니다. 보수 재건에 답을 찾겠다며 헌정회도 찾고 예. 잘 막아서 못할 겁니다. 대여투쟁 메시지도 이어갔습니다. 공소 취소에 숟가락 얹어서 한 자리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경고합니다. 계엄으로서 불려다니고 스치기만 해도 구속영장 청구되고 하는 거 그게 그분들의 미래입니다. 장동혁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을 집중 공격하면서 주류 의원들을 끌어안는 행보. 보수의 대안임을 자임한 한 의원의 전략이라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이남희 선임 기자 나왔습니다. 지금 제목엔 벼랑 끝에 몰린 두 대표 이름이 적혀 있는데 먼저 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부터 보면 당권파는 이번 지방선거 이겼다고 하잖아요. 당권파는 바로 그렇게 봅니다. 김민수 최고위원 장동혁 대표 엄호하며 오늘 이런 말 꺼냈습니다. 이 힘든 상황에서 누가 지지율 골든크로스 만들어봤냐고요. 장 대표 덕분에 이번 선거 선방했다는 거죠. 하지만 선거 이후 나온 조사를 보면 민심의 평가는 다릅니다. 오늘 한 조사에서 어느 당이 이번 선거 승자냐 이 질문에 국민의힘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요. 정청래, 장동혁, 조국, 이준석 대표 중 누가 최대 패자냐 이 질문엔 장 대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선방했지만 장 대표가 패배했다? 적어도 장 대표 덕분은 아니라는 거죠. 당내 소장파들은 장 대표와 거리둔 탈동혁 지역만 이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장동혁 대표 지지층이 좀 버텨주니까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정통 지지층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또 영남에서 이번 선거의 최대 패자 정청래도 조국도 아닌 장 대표를 꼽았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좁힌 보수 대선 후보 조사에서도 장 대표는 오세훈 시장, 한동훈 의원에 밀려서 3위였습니다. 흔들리는 겁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벼랑 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정 대표도 장 대표와 비슷한 처지입니다. 연임 도전 포기해라 이런 친명계 압박 쏟아지고 있죠. 믿는 구석이었던 지지층 여론도 흔들리는 모양새입니다. 호남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번 선거의 최대 패자로 장동혁 대표가 아닌 정 대표를 지목했습니다. 당원에게 인기 많았던 정 대표, 민주당 지지층에서요 차기 당대표 적합도 물었더니 김민석 총리, 송영길 의원에 밀려 3위라는 조사도 나왔습니다. 연인가도에 빨간불이 켜진 거죠. 자, 이 선거 전으로 뭔가 이 지지층 여론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 두 사람 어떻게 돌파를 할까요? 일단 모두 지지층이 돌아선 건데 돌파 카드도 여전히 지지층 공략입니다. 장 대표는 재선거를, 정 대표는 당원 1인 1표를 꺼냈습니다. 문제는요, 예전만큼 통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장 대표 전국 재선거 꺼내자 취재진은요, 당론입니까? 이거부터 묻습니다. 호응하는 의원도 거의 없습니다. 이번 선거 중원을 넓혀야 한다는 게 민심인데 부정선거 화두로 또 강성층에 갇힐 거냐?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요, 장 대표 향해 식물 대표가 됐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돌파 카드도 지금 잘 안 통하는 거예요?
일단 정 대표는 오늘도 1인 1표제 민주주의 그 자체라면서 고수할 듯 밝혔는데요. 하지만 선거 이후에 명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2030 세대가 민주당에 등을 돌렸잖아요. 근데 2030 세대 인구에 비해서 민주당 2030 세대 당원 비중이 훨씬 낮은데 1인 1표제를 하면 민심과 괴리될 수 있다는 친명의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사람의 이제 벼랑 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운명은? 일단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건 정청래 대표입니다. 8월 전대 출마하려면 이달 중 사퇴해야 합니다. 전대 나오지 말라, 친명 총공세 돌파를 해야 합니다. 내년 8월까지가 임기인 장동혁 대표는요. 당장은 버티더라도 사실상 식물 대표 상황에서 리더십 회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은 기자, 이남희 선임 기자였습니다. 중동 정세가 다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향해 49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퍼부었습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완전 박살내겠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도 다시 거칠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정다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아라비아해 구축함에서 어둠을 뚫고 토마호크 미사일이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란 전역의 군사감시 능력과 통신 시스템, 방공시설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테헤란 인근 알보르주주에서 거대한 폭격이 관측됐고 이란 남부 여러 곳에서도 미군의 공습이 보고됐습니다. 미국은 49발의 토마호크 미사일과 해공군의 항공전력을 동원해 이란 내 군사 목표를 정밀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휴전 중 연이틀 공습에 나선 건데 미국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자위권 차원의 공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황실에서 공습을 지휘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당국자와 직접 통화했는데 이란 측으로부터 공격을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We hit them hard yesterday and we're going to hit them again hard today. We were really close to a deal, but they keep tapping us along. They keep playing us for suckers. 아울러 이란이 합의하지 않으면 내일 밤 완전 박살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의 합의를 압박하기 위한 대규모 단기 작전도 추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이란도 곧바로 반격했습니다. 중동 내 미군 기지를 겨냥해 미사일과 드론을 쏟아부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차단하겠다. 엄포도 났습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하늘 위로 불빛 여러 개가 잇따라 나타납니다. 번쩍이는 섬광이 목표물을 향해 내리꽂히고 잠시 뒤 일대는 화염과 검은 연기에 휩싸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오늘 공개한 요르단 알 아즈라크 미 공군기지 타격 영상입니다. 혁명수비대는 탄도미사일 12발을 사용해 미군 주요 자산이 배치된 알 아즈라크 기지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동 지역 미군 기지 총 18곳을 향해 보복성 공격을 감행했고 바레인에 있는 미 5함대 기지에도 이틀째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이번 공격은 미군이 이란에 대한 공습 재개를 발표한 지 약 3시간 만에 이뤄졌습니다. 이란은 해상 봉쇄 카드도 꺼내들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폐쇄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از این لحظه به دلیل ناامنی در منطقه تنگه هرمز برای تردد هر نوع شناور اهم از نفتکش و تجاری بسته اعلام می‌گردد و هر گونه تردد مورد اصابت. 현지 매체들은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려던 선박 2척을 향해 발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이틀 연속 공습에 이란이 중동 내 미군 기지와 해상 통로를 동시에 압박하면서 중동 긴장은 다시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네, 사건을 보다 시작합니다. 사회부 광민경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사건 보겠습니다. 네, 저 남성 차량을 붙잡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안을 타려는 건가요? 네, 차량을 붙잡으려는 이 남성, 운전기사도 승객도 아니었습니다. 네. 누구였을까요? 새벽 시간 도로 위를 달려가는 남성, 흰색 차 운전석 유리창에 연신 주먹질을 합니다. 이 남성 다시 어디론가 뛰어가는데요. 검은색 승합 차량 택시 조수석 문을 여는 모습입니다. 놀란 택시기사가 차에서 내려 다가가려 하자 이 남성 앞쪽으로 돌아 운전석에 올라타 그대로 차를 몰고 달아납니다. 이 20대 남성 만취 상태였는데 훔친 택시로 무려 10km를 운전했습니다.
다른 차량 3대를 들이받고 도망치다가 결국 붙잡혔는데 술에 취해 상황이 정확히 기억 안 난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음 사건 이어서 보겠습니다. 저 사람이 보여주는 물건 저게 훔친 노트북인가 보죠? 어쩌다 걸렸습니까? 네, 겉보기는 중고물품 거래인데 네. 속사정이 있었습니다. 네. 이틀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대전의 한 가전제품 판매점입니다. 매대를 어슬렁거리던 한 여성, 직원들 눈을 피해 노트북을 슬쩍 가방에 넣습니다. 다음 날 다른 판매점에서도 노트북 2개를 훔쳤는데요. 신고를 받은 경찰들 중고품 거래 사이트를 보다 비슷한 노트북을 파는 걸 찾았습니다. 경찰관이 사복으로 갈아입고 이 여성과 중고거래 약속을 한 장소로 나왔습니다. 경찰관입니다. 이거 어제 훔친 거 맞죠? 절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 여성 사흘 동안 노트북 3대에 옷 17벌 등 8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도벽이 있어 자기 통제가 안 된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 사건도 보겠습니다. 다리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는데 여기 어디입니까? 네, 오늘 오전 부산의 한 건설 현장입니다. 네.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하천으로 떨어져 있는데요. 교량 연결 작업을 하다 상판 지지대가 잇따라 무너진 겁니다. 부산 평강천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짓고 있었는데 사고는 크레인 2대가 구조물을 들어 올리던 중에 났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2명이 부상당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경찰은 다리 시공 과정에 부실이나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 중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광민경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비판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가 검사장에서 고검 검사로 사실상 강등 인사 발령을 받았던 정유미 검사,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정유미 검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검찰 수뇌부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검사장에서 고검 검사로 인사 발령을 받은 정유미 대전 고검 검사. 법원이 오늘 이 조치가 인사권 남용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고 법무부는 정 전 검사장의 자발적인 사직을 의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하위 보직으로 인사한 건 인사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검사장과 검사는 경력에 따른 직책 구분에 불과해 강등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오늘 법원은 정 전 검사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비판하며 거친 표현을 쓴 건 부적절했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징계에 가까운 인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인사였다고 판단을 내려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법무부는 법원 판결에 다소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1심 판결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할지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무너진 교권을 적나라하게 담아낸 컨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선 넘는 행태를 응징하는 장면이 통쾌하면서도 실제 교육 현장은 더하다는 씁쓸한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김지윤 기자가 실제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하준이랑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이기셨다면서요. 제가 얘한테 그 얘기를 듣는데 막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손발이 막 벌벌 떨려가지고 이거 제가 예민한 거예요? 대한민국 교권보호국은 오늘부로 이 학교를 참교육하겠습니다. 엄마들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무리한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는 유치원 교사의 현실 풍자 영상에 선을 넘는 학생, 교사, 학부모를 교권보호국이란 가상의 조직이 응징에 나서는 OTT 드라마까지 최근 화제입니다. 국내에선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지만 교사들의 마음은 착잡합니다. 교사로서 굉장히 좀 서글펐습니다. 어록들이 정말 빠짐없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애 아빠가 화났어요. 애도 안 낳아봤으면서 네가 교육을 어떻게 알아? 때리면 일방적으로 맞아야 되고요. 5, 6학년이 그러니까 촉법소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녀요. 너 그러면 안 돼! 막 이렇게 소리라도 지르잖아요. 그럼 그게 정서학대예요. 학부모와 학생들도 교육 현장의 문제의식을 느끼긴 마찬가지. 선생님한테 예의 없게 하거나 욕하거나 그런 학생들 좀 안타깝다고 생각했어요. 교원단체들도 교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천재 건축가 가우디의 미완성 걸작이죠.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주탑 공사가 144년 만에 마무리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역사적인 완공을 축하하기 위해 레오 14세 교황이 직접 축복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감격과 환호로 가득 찬 바르셀로나 현지 분위기를 유근영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144년 만에 완성된 성가족 성당 사그라다 파밀리아. 교황의 축복 미사에 참석이 허락된 사람은 수십만 명의 지원자 중 8천여 명뿐입니다. We've been waiting for this opportunity and finally that is actually here. And the timing couldn't be more perfect, having the Pope here to celebrate also. 아직 교황의 미사 집전이 3시간이나 남았지만 이렇게 많은 관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침내 전용차를 탄 교황이 등장하고 신도들은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릅니다. 교황은 가우디와 함께 성당 완공을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들을 추모했습니다. Mucho más que un monumento, la Basílica de la Sagrada Familia sigue siendo hoy una obra en construcción. 어둠 속에서 어린이 성가대의 맑은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성당 안팎을 둘러싼 사람들이 등불을 깜빡이자 주탑에 이어 성당 전체에 차례로 밝은 빛이 들어옵니다. 성당 옆 하늘에 떠오른 드론들이 가우디의 얼굴을 형상화하자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It's fantastic. It's part of God here. So we are very happy. 스페인 언론들은 교황의 축원 미사를 통해 가우디의 미완의 걸작이 비로소 완성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채널A 뉴스 유근영입니다. 네, 프랑스에서 건장한 남성이 70대 노인을 폭행하고 차고 있던 금목걸이를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성당 안까지 쫓아와 벌인 일이었습니다. 장하얀 기자입니다. 지팡이를 짚으며 성당에 들어선 노인. 천천히 계단을 오르던 때 건장한 남성 한 명이 성당으로 들어옵니다. 남성은 노인에게 달려들어 금목걸이를 빼앗고는 그대로 달아납니다. 현지 시각 지난 8일 오후 프랑스 생테티엔 생샤를 대성당 안에서 70대 노인이 강도를 당해 경찰이 범인을 쫓고 있습니다. 깜깜한 밤 도심 한가운데 거대한 화염이 활활 타오르고 곧이어 큰 폭발도 일어납니다. 지난 9일 저녁 중국 푸저우시 노후 주거 밀집 지역 일명 마지막 옛 골목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불은 주택 74채를 태웠고 2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불이 난 곳 바로 옆엔 푸젠의대 제1부속병원도 있어 큰 인명피해로 번질 뻔했습니다. 아기 판다가 베개를 마구 물어뜯고 나무 목마를 탑니다. 지난 9일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난 자이언트 판다 리오가 처음으로 대중에 공개됐습니다. 지난해 11월생인 리오는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난 첫 판다입니다. 검은 옷에 복면을 뒤집어 쓴 세 사람이 한 가게로 뛰어들어옵니다. 둔기로 유리 진열장을 깨며 쓸어 담은 물건은 다름 아닌 포켓몬 카드. 피해 금액은 15,000달러, 우리 돈 약 2천만 원입니다. 최근 미국에선 희귀 포켓몬 카드 가격이 폭등하면서 카드 판매점을 노린 절도가 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네, 한여름에 이탈리아 밀라노가 겨울이라도 된 듯 하얗게 변했습니다. 우박이 들이닥친 건데요. 이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집니다. 마치 눈이 내린 것처럼 온통 하얗습니다. 이탈리아의 패션 중심지 밀라노의 한 마을이 겨울로 되돌아간 것 같습니다. 도로 배수 시설은 녹아내린 우박을 감당하지 못해 마치 강물처럼 물이 흘러내리고 차량들도 휩쓸려 떠내려갑니다. 우박이 돌풍과 함께 들이닥쳐 이탈리아 북부 지방이 대혼란을 겪었습니다. 미국 위스콘신의 토네이도가 강타했습니다. 나무들이 세차게 흔들립니다. 이번 토네이도는 최소 2건, 미 중서부 전역이 큰 피해를 봤습니다. 인접한 캔자스 주에서도 위협적인 먹구름이 지평선 전역을 뒤덮었습니다. 강풍은 나무를 뿌리째 뽑아냈습니다. 열차가 탈선할 정도의 강한 위력. 수만 가구와 사업장에 정전을 일으켰습니다. 뉴욕 도심 한복판에 말이 쓰러져 있습니다. 일어서려 발길질을 해댑니다.
또 다른 말은 쓰러진 채로 숨을 헐떡이다 죽고 말았습니다. 미국 뉴욕에서는 관광용으로 말을 타는 일들이 빈번합니다. 관광객들은 낭만을 즐기려 마차를 타는 것이 인기. 하지만 이처럼 폭사당한 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네, 결전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축구대표팀 내일 체코와 대망의 월드컵 첫 경기를 치릅니다. 역대 첫 경기를 지고 조별리그를 통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만큼 주장 손흥민의 각오도 남달랐습니다. 멕시코 과달라라에서 김재혁 기자입니다. 생애 4번째 대회이지만 손흥민에게 월드컵은 언제나 새롭습니다.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꿈을 꾸는 무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각오는 남다릅니다. 매 경기 정말 어찌 보면 인생을 걸 정도로 가장 중요한 경기들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해야 될 것들 이상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현지 고지대 적응이 만족스럽고 선수들의 분위기도 좋다고 자신했습니다. 저희 팀은 소홀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함께 쌓았던 시간들이 내일 경기에 나올 수 있도록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역대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가 1차전에서 패하고 조별리그를 통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내일 체코를 맞아서는 상대의 강한 전방 압박을 버텨낸 뒤 빈 공간을 향해 순식간에 치고 나가는 전략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장신 체코팀을 묶어낼 스리베, 그리고 캡틴 손흥민을 주축으로 한 역습이 관건입니다. 북중미를 향한 첫 여정, 바로 내일 이곳 해발 1571m의 과달라라 경기장에서 막이 오릅니다. 과달라라에서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온은 주말까지 더 오르겠습니다.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경기 북동부와 영서에는 오늘 밤까지 최대 5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30mm 예상됩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돌풍뿐 아니라 우박도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 28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고 대구는 30도 등 남부는 30도 안팎으로 덥겠습니다. 오후에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 있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서울 낮 기온 최고 31도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